자,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토크입니다.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오늘 열리는데 어제 여야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없이 표기를 올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아마 재표결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그래도 뭐 시작하면서 재표결 결과 한번 예상해 볼까요? 뭐 기대에는 뭐 정의가 바로 서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일 텐데 그렇지만 이미 여당 의원 중에 5명이 지금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그리고 비례 김건태 의원까지. 네. 그리고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무기명 비밀 투표지만은 투표를 하는 사람은 기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명패를 넣고 기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카운팅이 명패를 넣은 사람만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재석 과반의 3분의 2 찬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갔다가 우 빠져나가면은 분모가 줄어들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아마 여야 모두 총동원력을 내려서 거의 투표를 하게 될 테니까 아하. 그래서 17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뭔가 그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에서 바라보자면은 좀 기대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17표를 얻기가 문제는 지금 여당이 표단 속에 나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투표 결과가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불신임이잖아요. 그렇죠. 여당 의원들이 17표가 나와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걸 통과시킨다면은 그러면은 분당 가능성이 아니면은 불가능할 거라는 한 중진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표단속 그리고 여당 의원들에게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58명이 있는데 나눠줄 공공기관 자리가 지금 뭐 90개가 넘는다고 네.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네. 대 기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포인트에 주목을 하는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낙선을 한 분들이 이제 주요 공약 대상인데 그분들은 그렇죠. 지금 경력 단절의 위기에 뭐 수입도 끊기고 하면은 뭐 공사, 공단, 연구원 연봉이 3, 4억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 당근이 있는데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게다가 캐비넷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 뭐 연락을 받건 안 받건 사람의 마음이 캥기면 양심에 따른 행동을 못하죠. 그 모든 것이 작용을 하면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이다. 아이고 저건 정진석 비서실장 일자리 생겼잖아요. 네. 낙선했는데 생겼잖아요. 비서실장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기대하는 게 국민들은 그럼 22대 국회 가면은 이제 8석이면 되는데 네.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부권 행사한 걸 뒤집으려면은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대통령을 강제 탈당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개헌을 해서 새로운 하겠다는 이런 결심이 아니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탈당 같은 그 정도의 중대한 어떤 상황 변경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최상병 사건의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의 의혹 핵심 부분, 네. 이른바 대통령 VIP 경로설, 네. 이거 지금 경로하는 게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당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 들어보면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프레임을 네. 경로했냐 안 했냐, 뭐 경로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경로 아예 안 했다 그랬다가 하다가 지금은 아니 경로할 수 있지 않냐? 아니, 경로할 수 있죠. 대통령이 화낼 수 있는 거 그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네. 화내는 우리가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화를 내면서 외압을 행사했냐 안 했냐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레임을 교묘하게 왜 경로한 거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지? 경로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경로와 함께 외압을 행사한 게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대통령의 경로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네. 아니 경로하지 않았더라면은 정상적으로 이종석 장관이 결재해서 경찰로 이첩된 게 사건 수사가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됐겠죠, 벌써.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많이 두는 건데
사실 직권 남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네. 아닙니까? 그동안에 역대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으로 기소 가장 많이 한 게 윤석열 검사입니다. 네. 그런데 경로하면서 외압을 행사했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왜 경로의 포인트를 또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경로 관련해서는 좀 증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증거들 녹취록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해자로 적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공수처가 워낙 그 규모가 적고 네. 이제 외압에 흔들리기 쉽고 사실 내부에서 방해하는 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권한 대행을 하시는 네. 그분이 이제 수사 관련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니까 핸드폰 내봐라. 뭐 누가 언론사하고 유출을 접촉하고 있냐, 예. 뭐라면서. 근데 사실은 해병대 많은 관계자들이 박정훈 대령한테 제보하는 것도 있고 박정훈 대령이 조사를 받을 때 질문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캐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주축 중에 하나가 검찰 출신 수사관, 네. 검사 출신 공수처 일반 검사. 검사, 네, 일반 예, 검사. 공수처 검사 중에 또 대다수가 일반 검사 그리고 저 김성규 권한대행이 추천을 해서 뽑은 사람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내부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의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형사 소추가 안 되면 수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법조인들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미 실드를 치고 있는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그 특수 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 고위직들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사는 가능하다. 수사는 가능하다. 형사 소추는 안 되지만은 네.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상 이제 문헌상 해석을 하자면은 소추죠. 소추. 예, 소추. 기소가 안 될 따름이지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수사를 통해서 증거 수집해야 되지 않냐. 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2003, 4년 때 대선 자금 수사 때 네. 사실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상당한 뭐 반발도 있었고 해서 대통령 조사하지 않았고 네. 또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도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나갔었어요. 지난번 맞습니다. 송영길 예. 대표가 한 것처럼 나를 구속해라. 그런데 그때 검찰이 뭐 차는 마시고 이게 대화 면담은 했지만은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조사는 가능하다. 기소가 안 될 따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사는 가능하다. 예, 그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네. 경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로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저는 경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로도 문제다. 왜냐하면 경로가 결국은 사람을 지배하고 조직을 통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계산된 분노지 감정 네. 표출이지 뭐 정말로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될 때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경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굉장히 이걸 많이 겪어봤어요.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할 말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한테 굉장히 질차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게 아예 머리가 작동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지시는 부당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근데 사실 이게 검사들이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서로 모여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막 위로해주고 그래요. 네. 검사장실에 불려가서 뭐 너무 혼나가지고 혼비백산한 나머지 네.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캐비넷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화장실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었고요. 그리고 부장실에 불려가서 심하게 질타당하고 나서 혼이 나가서 네. 부장님이 내 기록을 쓰레기래요 하면서 그 편철돼 있잖아요. 그거 예. 묶은 거 풀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진 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그래서 이제 실무관하고 계장이 막 찾으러 호투로 나가는 가가지고 거죠. 뭐 큰일 날 일이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011년이었나요? SK 최태원 회장이 그 특가법으로 네. 공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최교일 그때 최교일, 예.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형이 법정형을 가중을 해서 최하한이 7년 6개월인데 네. 4년으로 구형하라는 지시를 한상대한테서 받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집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깎고 들어가야 또 깎아야 되니까. 그렇죠. 법원에 부여를. 부담을 들 수 있잖아요. 네. 법원은 법원대로 법원 정관을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최교일이 수사팀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검사가 자존심이 있지? 법정형 한으로 네. 검사가 장량강경을 해서 구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한상대가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쌍욕을 예. 퍼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최교일지검장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른 검사들한테 내가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들었다. 아하. 근데 저는 그래서 경로가 안 검사 된다고. 사회에선 조금 이런 게 좀 일반화돼 있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막판에 쫓겨났잖아요. 예, 나갔죠. 그래서 검난에 의해서 쫓겨났었죠. 그래서. 자, 근데 최상병 또 사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네네. 이 경로라는 건 처음부터 경로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한 게 경로가 뭐가 뭔지냐라고 했으면은, 근데 지금 경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9개월을 다툰 거 다툰 아닙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랑 너무나 뻔뻔한 말이 거예요. 안 어떻게 되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가 싶어요. 다시 좀 초기로 돌아가면 네. 결국 이 최상병이 사망했는데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 핵심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있었고요. 네. 또 이거 관련돼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했던 게 VIP 경로설하고 지금 연관이 됩니다. 경로설 이후에 입척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문제는 네. 이 임성근 사단장을 누가 지키려고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좀 추가 정황이 나왔어요. 김종대 전 의원 이야기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이 작년 대통령 여름 휴가지 방문했다, 이 얘기가 지금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로 밝혀지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잼버리 개막식에 참석한 네. 게 8월 2일이고, 그리고 그제도 저도로 갔었잖아요. 네. 이때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휴가지 외곽 경비를 해병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의 예하 부대가 맡았다는 겁니다. 네. 그 해병대가 대통령 휴가지 뭐 외곽 경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특별히 해병 정예 부대를 경비부대로 편성해서 대통령 휴가 기간에 출동시키는 건 좀 이례적이다. 네. 그리고 8월 2일이면은 이미 지금 최 해병이 순직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임성근 사단장이 저도에 같이 가서 저녁 만찬 자리에 술자리에서도 참석했다. 예, 일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게 지금 대통령이 뭔가 경로하고 빼라 말아라 얘기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자면은 저도 사실 이 사건 났을 때 대통령이 정말 군 지휘 문제를 가지고 사단장까지 넣으면은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냐. 그 말 때문에 이런 소동이 났다고는 안 보거든요. 네. 누군가가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을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경로 뒤에는 누가 있냐? 우리가 항상 뭐 이건 이제 뒷얘기입니다만은 뒷얘기는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작용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죠. 시중에는 많이 있었죠. 한간에 많이 있었죠. 이 얘기를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칼럼에서 네. 사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황들, 그리고 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있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야 된다는 얘기,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면은 누가 봐도 우리가 왜 임성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사망한 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 보호가 우선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이게 이해가 좀 어렵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자, 지금 잠시만요. 네네. 제 이 포인트다. 네. 저는 뭐 꼭 이날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저도 휴가가 아니더라도 임성근 단장과 만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대통령하고 99.99%. 99.99%. 예, 왜냐하면 이게 어허. 검사들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한번 크게 봐주면 당연히 인사를 하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럼직한 처분을 받을 만한 사건이 그럴 만하게 됐으면 뭐 인사는 필요 없죠. 그런데 무리를 해서 힘을 써줬으면 당연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서 인사를 하는 거고, 뭐 격려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곧 자기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대검 연구관이 대검 회식을 하고 나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그 특가법이지 않습니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사실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았었죠. 나중에 다 발각돼서 난리 예. 났었죠. 근데 예. 그것도 처음에는 경찰에서는 무혐의를 했어요. 무혐의했던 왜냐면은 거를 제기했죠. 그게 그 운전기사의 신체에 대한 안전이 보호법익이 아니라 교통 네. 흐름에 교통 흐름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착지에 도달한 다음에 깨우는 과정에서. 근데 이분은 정말로 그 검사는 그 주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윤 총장의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은 대검의 부장들을 다 추미애 장관이 발탁을 해서 내려보냈고 네. 고립되어 있었죠. 그래서 과장 연구관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기 위한 거라서 보고를 하면 과장한테 자네 내 사람이 되겠나라고 했대요. 아하. 그래서 어떤 과장은 관심 없고요, 됐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하는 보고 좀 언론에 흘리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그 뒤로 한직을 지금 떠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대검 연구관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대검 내에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던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그러면서 네.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하면 이 검사가 이제 상해나 이런 범죄가 됐었는데 경찰에서 적용을 했었는데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막 봐주기 그러면서 우리 이현주 변호사 짚어주시는 거는 그렇게 정말 내가 봐도 이건 너무 특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충성을 다하겠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입 닦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거든요. 네,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임승근 사단장의 문제는 네. 사실은 윤 대통령하고 닮은 점이 화를 잘 내나 봐요. 임성근 선생도 이게 또 사실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물속 네. 수중수색을 하게 된 것도 사단장이 네. 여단장이 비가 많이 온다고 몇 차례 건의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중수색 본인은 아직도 뭐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옆에 여단장도 대대장도 도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와서 그리고 본인이 지휘권도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지휘권은 이미 육군 54단장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쪽 지역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도 두 번이나 현장 지도를 갑니다. 네. 처음에 현장 지도 가서 지시했는데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해병이 물속 수색을 하다가 건물살에 휩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공수처 출두하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중수색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출두를 하잖아요. 개념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군 지휘관이 맞나 싶은 느낌을 네. 줄 정도로 저런 사람에게 내 아들을 맡기도 되겠냐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정말 참 의아한 거죠. 의아한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녹취록도 이 주장을 뒤집을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공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중수색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 과연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제가 참 이해가 안 네. 간 중 하나는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언론 접촉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또 공개됐죠. 들어오면 나중 문제고. 예. 옆에서 동료가 물살에 휩쓸려서 사망을 했는데 그 병사들을 따독거리거나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언론 접촉부터 막아야 된다. 얘기만 얼마나 정치 군인인지. 나 정말 참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참 한숨이 납니다. 한숨이 나온다. 녹취록들이 몇 개 공개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정원 문건 관련 이야기. 자, 어제도 뉴스타파에서도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건 한번 조금 짚어주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 목적이 무엇인지 이 문건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제 분석한 결과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 기자님께서 이 사건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예.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핵심 문건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쌍방울의 800만 달러가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금 300만 그렇죠. 달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2022년 초기에 수사를 할 때 우리 CBS 노컷뉴스에서 먼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보도를 한 게 자기들의 대북 사업,
그리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네. 했다. 보도가 됐어요 이미. 이게 옛날에. 2022년 10월에 이미 보도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북한 그 뭐 아태위의 그 관계자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네. 얘기가 있고 우리가 띄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쌍방울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했던 솥대 몰고 갔던 같은 네. 그런 대형 이벤트를 기획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드는 비용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검찰과 쌍방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는 어쨌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대북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쌍방울의 죄가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죄가 되죠. 그런데 예. 이게 검찰과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면은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김성태 회장은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그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쌍방울 대북 지원금은 주가 조작을 위한 증거 돈이다. 네. 이게 나오면은 검찰 수사는 할 필요가 없는 그 부분은 이재명 이미 국정원이 그 자체 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정원 문건 얘기를 좀 하는데 이재명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근데 뭐 검찰은 이런 일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부지기수입니까? 왜냐하면은 기업에 네. 사실 뭐 로비를 하기 위해서 부의 자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네. 횡령 배임되잖아요. 그렇죠.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기업체 사장 뭐 임원을 조사할 때 이거 정치인 누구한테 줬다고 하면은 이건 너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테마로 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이재명이 나오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게 문건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얼개가 맞춰져요. 왜냐하면은 김성태는 추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예. 돈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보낸 건 외국한 거래법 위반에다가 사실 국가보안법도 문제가 돼요. 문제될 수 있어요. 뭐 네. 해압통신, 뭐 금품수수 지금 건품 그 제공, 뭐 어떤 제공, 허가 네, 없이 북한의 관계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뭐 해압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사실 제가 안 된다고 해도 걸 검찰이고 그러면은 김성태에 대해서 대단히 조일 수 있는 목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너 죽을래 살래 그리고 너가 살려면은 이화영을 설득해라. 근데 이게 걸고 있는 목줄이 어마무지하게 튼튼하고 두꺼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김성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래서 말입니다. 뭐 영상조사실에서 연어를 깔아놓고 먹었다라는 네. 것도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상 검찰로서는 어쨌든 수사를 승사시켜야 되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김성태, 이화영 부지사까지 이제 진술을 받아내야 되고 그래야 네. 이재명 대표 지사로 향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길이 이 문건을 보면은 이제 민경련 소속 그 이호남이라는 우리 영화에 나왔었잖아요. 이명훈으로 나오는. 이호남인가요? 원래 영화에는 이명훈으로 나오는데 이명훈으로 본명이 이호남으로 네.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북 뭐 내이 50만 장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네. 그게 뭐 $1,000만, 뭐 100억 상당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뭐 내이 공장도 짓기로 하고 뭔가 막 그 플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그 대북 북한을 가기 위해서 사전에 제공했다. 이걸로 지금 프레임을 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과의 이런 연결을 가졌고 그리고 국정원 뭐 이제 화이트맨 네. 활약하던 이런 사람 뭐그 안모 씨 얘기도 나오잖아요. 안부수.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이제 망언으로 쓰다가 잘랐잖아요. 네. 다른 국정원에 보고하지 않고 대북 접촉을 하는 사실들이 협조자였다가 해부가 됐습니다. 예. 다 그런 이유들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게 남북 관계나 길게 봐서 이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의아심이 들지만 어쨌건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미 2022년 CBS 보도 때 있었던 국정원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건들이 나돌고 있었다. 네. 그런 얘기. 이 내용이 구체적인데 이 문건을 이제 저는 놀라운 게 1년 전에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이 무슨 뭐 이상한 조직도 아니고 최고 정보기관인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거를 적용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재명 당시 지사 대표
영장 청구할 때도 이거 넣었거든요. 첫째는 검찰은 무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언론 홍보하면서 본전 건져 먹고 네. 그리고 법정에 나오면서 법정에 나가는 사진 가지고 우려먹고 그게 야. 다지 무죄가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검찰 임기 동안 좋은 보직 찾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해서 수입을 뭐 1년에 수백억 벌어들이고 그게 목표인 사람들인데 뭐 증거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아니 우리 있겠습니까? 연수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검사의 공익의 대변인, 객관 의무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저는 변호사라서 뭐 검사하게 될 겸 잠깐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알면서도 이걸 구형할 때 15년 다 구형해버리고 이재명 대표 또 영장 청구할 때 적시하고 서울시 공무원 유성. 간첩 사건 예. 기억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 자료 조작까지 하고 검사가 그걸 알면서 그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 유서 대필 사건에서도 네. 보지만 강기훈 이미 그런 역대의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사라진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니 그런 반대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증거는 일체 언급도 안 하고 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조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을 하겠습니까? 네. 그럼 이 억울한 사례가 계속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거에는 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치권을 수사하면은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만 해도 야당 의원을 2명, 3명 잡으면은 여당 의원을 꼭 한두 명 꼭 끼웠습니다. 균형상 한 명씩 최소한 넣었었거든요. 묘양상 예. 외관상 그래도 균형은 잡는다는 걸 하려 했는데 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야당 수사는 일방적인 수사잖아요. 이렇게는 안 해왔거든요. 네. 아까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 검사들이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났을 때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면 아하.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무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혐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 난다. 무죄보다는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검찰 특수부 사건이 그 혐의도 없이 정보도 없이 이름만 가지고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YS 정부가 출범하고 그 대대적인 전 정권 사정이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네. 당시에 제가 그 특수부 검사들 몇 명한테 들은 얘기인데 명단만 각 검사들에게 배당이 됐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뭐 당신은 박철원, 당신은 이건계, 누구는 엄삼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가서 그러면은 만들어 와야 되는 거죠. 알아서 하라고요. 예. 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게 안 네. 됐기 때문에 정말 뭐 온갖 검색을 다 해보는 네. 겁니다. 제가 이게 또 지금 얘기는 아니고 과거 얘기긴 하지만은 어느 검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외제차가 앞에 거슬리잖아요. 네. 그 차를 차주를 추적을 해가지고 저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수사한 적도 있다 그래요.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신기합니다. 예. 무슨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본질은 정말 그러면은 제대로 쌍방울이 대북 거래를 한 건지 객관적으로 그걸 찾아내야죠. 객관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연관돼서 뭔가 뇌물이 오갔다거나 뭐 편의를 봐줬다거나 이게 드러나면 같이 하는 거지. 처벌하는 거지. 그걸 근본적으로 요거는 제껴놓고 요것만 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이 국민 지탄을 받는 거고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거 국정화 문건 향후 수사라든지 또 이화영 지사는 지금 재판 구형까지 15년 받았어요. 예.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제가 이하영 예, 부지사가 같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예. 수사를 받아왔는지 네.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주의를 압박했고요. 뭐 같이 운동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게 된 경기도 신모국장을 네. 뭐 구속하고 그리고 수행 비서인 운전기사를 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임신하고 있던 부인이 지금 태아가 뭐 임신이 뭐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치명적인 상태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수사를 하니까 지금 별건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기소를 했으면 6개월 구속 기간이 법정에서 네. 법원에서 끝났을 텐데 6개월을 끊어서 6개월로 계속 장기로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높은 구형량을 받으신 거는 협조하지 않은 죄죠. 근데 뭐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법정 분위기는 사실 법원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고 해요. 네.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 검찰 단계에서 한 그 조서 내용하고 법정에서 내용이 다르니까 굉장히 난감해하고 뭐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굉장히
오히려 변호인 쪽의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도 흔쾌히 여기지 않는 태도였다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는 네. 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지는 긍정적으로 않을 것이다.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